자, 6단원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6단원은 갈등과 평화 쪽이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우리가 다양한 사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했을 때 맨 처음 나와 있는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담론을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위르겐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글씨가 날아가고 있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공론장에서 이상적인 담론과 소통을 위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돼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교과서 조심하셔야 될 거 있어요. 참여하고 싶다고 다 참여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서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했었죠. 음, 자신의 주장은 물론 개인적 바람이나 욕구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했었죠. 그냥 느낌적 느낌이 좋아. 이런 의견도 의견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얘기했었습니다. 또한 타인의 주장이나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때 내적 또는 외적 강제에 의해 방해받지 말아야 된다. 자유롭게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기억, 담론을 통한 합의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해야 된다. 아니요, 과정이 공정해야 돼요. 이러한 과정을 중시하지 않으면 담론장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냥 누가 총 들고 와서 협박해가지고 칼 들고 협박해가지고 만들어도 돼요. 그런 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적 또는 외적 강제에 의해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과정도 중요하다고요. 니은 담론의 모든 참여자를 동등한 인격의 소유자로. 그죠?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그렇게 되면 무시하게 될 거잖아요. 에이, 너가 말하는 건 에이,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디귿, 담론 참여자는 주관적 이익이나 사적 관심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 아니요, 그래도 된다고요. 그냥 내 생각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게 상대방을 공격한다던가 상대방 인격을 깎아먹는 그런 것들은 안 되겠죠. 리을, 어떤 준칙이 보편성을 얻기 위해선 담론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장일치가 돼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 만장일치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토론하면 된다 그랬죠. 음, 그래서 니은 리을이 정답이었더라. 2번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 이거는 이제 통일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 통일 관심이 없어졌다.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식이 변화해야 됩니다. 그냥 국어 문제 같은 느낌이네요. 길게 설명 안 할게요. 3번입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교과서에선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통일에 반대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3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은 평화 관련된 거 얘기하면서 우리 요하네스 갈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평화론을 봤었어요. 이거 통합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로 나와 있으니까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직접적 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를 추구할 게 아니라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적극적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되어 있네요. 1번 의도되지 않은 폭력은 평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 의도되지 않은 폭력이 문화적 폭력이거든요. 그냥 그 사회가 그런 거야. 이건 누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돼요. 평화의 걸림돌이 됩니다. 폭력은 모두 없어져야 돼요.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모두 다 없어져야지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2번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대학만 잘 가면 돼 라고 하는 문화가 대학에 잘 가려면 학생은 선생 말을 들어야지 라고 하는 사회 구조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선생이 학생을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돼 라고 하는 직접적 폭력을 만들어냈던 것이었죠. 3번 직접적 폭력의 제거만으로 진정한 평화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소극적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4번 전쟁과 범죄가 사라지면 문화적 폭력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아니요, 오히려 반대가 될 거예요. 문화적 폭력이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적 폭력이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했었잖아요.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5번 적극적 평화 실현을 위해 물리적 폭력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평화는 오로지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이루어내야 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네요. 그러니까 강조한 거에 비해서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게 안 나와요. 어렵게 내기도 힘들고. 4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해.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체제가 공화정체여야 됩니다. 국제법은 연방체제에 기초해야 되고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조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칸트가 얘기했던 영구평화론의 확정조항들이었어요. 확정조항은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요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한 예비조항이 6가지가 있었고요. 이게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원문 읽기 해가지고 나와 한 페이지 아예 따로 있으니까 이것도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 평화연맹은 국가와 같은 주권적 권력으로 기능해야 된다. 평화연맹이라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유엔의 기능을 생각하시면 돼요. 유엔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 각자의 주권 국가들이 그거 안 따른다 그러면 유엔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생각은요, 예, 이걸 전 세계의 무슨 통일 정부처럼 구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권을 가진다라는 건 국가처럼 군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된다. 니은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각국의 상비군을 폐지해야 됩니다. 예, 예비조항 중에 하나였죠. 전쟁을 준비하면 안 된다. 예, 전쟁을 준비하는 행위에는 예, 항상 전쟁을 위해 준비된 군대를 두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비군 폐지가 맞아요. 디귿, 국제정치에서 주권국가는 도덕적 인격으로 존중받아야 됩니다. 예, 이상주의의 하나의 그거였었죠. 이상주의에서는 국가를 예, 이성적인 존재, 대화와 협력이 가능한 존재로 본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상주의 보시면 이상주의의 대표자로 칸트가 나와 있어요. 리을, 개별 국가의 정치 체제는 국제 평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지금 첫 번째죠.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치 체제가 국제 평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공화 정체여야 하는 거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 되겠네요. 마지막 5번. 갑의사 상가들의 입장, 해외 원조 관련한 거네요.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예, 목적만 봐도 로이스인 거 알 수 있겠네요. 고통을 줄이고 기본적 욕구를 충족한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다. 공리주의 입장, 싱어의 입장이었습니다. 기억, 원조를 통해 국가 간 복지 수준을 일치시켜야 하는가? 아니에요. 모두 평등하게 살자는 게 아닙니다. 좀 어려운 거 도와주자는 거지. 난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어려운 국가 있다고 야 똑같이 살자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니은 빈곤국이라 할지라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 로이스도 맞다고 할 겁니다. 왜? 질서정연한 사회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느 정도의 사회적 기반을 갖췄다라고 하면 이제 빼줘야죠. 싱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예,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성비 따져봐야 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뭐 독재하는 사람들이 그걸 세배간다든가 이런 것들 하면은 당연히 예,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디귿, 빈공국의 정치 여건을 고려하여 원조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가? 로이스 이거 맞죠? 정치 여건을 고려해야죠. 음, 얘가 고통받는 사회인지 아닌지는 그걸 얘기했었죠. 정의의 원칙을 세우고 싶은데,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굳이 그거를 안 하고 싶어 하는 나라한테 억지로 강요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싱어는 정치 여건도 굳이 얘기하면 뭐 싱어도 맞다고는 할 것 같아요.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독재 국가나 이런 경우엔 그 효과가 떨어질 거니까. 리을, 원조 시행 시 원조 대상자뿐만 아니라 원조 주체의 이익도 고려해야 되는가? 예, 맞습니다. 왜? 내가 어느 정도까지의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가? 그 원조를 통해서 내가 오히려 더 가난해지진 않는가? 또 고려해 봐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 보니까 티근 리을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6단원에선 좀 어렵다 싶은 건 원조 정도 될 거고요. 칸트의 영구평화론이나 이런 게 좀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그 확정조항, 예비조항만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어도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버마스의 담론윤리, 예, 되게 간단하게 다룬 것 같지만, 예, 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6단원까지 이렇게 문제 맞췄네요. 질문이 있으면, 예, 공부하다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요 영상이든 아니면 아무 영상에나 댓글 달아주시면,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오늘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